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수험생은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뭐 토요일 따지고 일요일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공부 언제 해, 그죠? 예. 모르겠어. 나는 예전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런 것도 없이 했어. 그냥 그리고 잠깐 일요일 같은 경우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뭐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먹고 뭐 이 정도가 다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술 같은 것도. 수험생은 어쨌든 술하고 멀리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막판에 저 경찰 간부후보생 볼 때였었는데 순경은 예전에 했었고 이제 간부후보생 볼 때였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그냥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 술 한 잔 먹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간부후보생 시험도 1차 필기만 되고 2차에서 면접에서 안 된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나의 그런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여기 33번 접견교통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맞는 거를 고르는 거야. 적절한 거.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에요. 4번. 그래? 4번이라고 보다가 답 체크 해 놓으셔. 했었어? 네, 4번 적어놔.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서부터 읽어봅시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여기까지는 맞아.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땡, 틀렸어. 법원의 결정이 됐던 수사기관의 처분이 됐던 안 됩니다. 오로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화면을 옮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접견교통권. 자, 요거 화면 바꾸자. 자, 여기 깨끗하게 하고 일단 여기다 화면에다 접견교통권 적어볼게. 접견교통권. 이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헌법상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헌법에서 일단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 120, 제 120이란다. 제 12조 제4항 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 형소법에서는 어디서 규정하냐면은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34조. 그래서 두 곳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든 그죠? 법령 이외에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이 법령에서 제한하는 거 빼고는 그죠? 제한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방금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사기관의 처분은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법원의 결정이 됐던 수사기관의 처분이 됐던 다 안 되는 거야. 그쵸?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되는 거야?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경찰과 검찰을 얘기하죠. 그죠? 수사기관, 그리고 뭐 법원. 자, 이런 따위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응? 이런 게 제한할 수 없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셔. 되셨나?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접견교통권을 어떠한 경우에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 헌법 제12조 제4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대한 거를 제가 적어볼게요. 자, 형소법 제34조야. 형소법 제34조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타이틀은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목도 제가 타이프 쳐볼게요. 자, 피고인, 그 다음에 피의자, 자, 피의자와 접견, 쉼표,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피고인도 되고 피의자도 되고 전부 다 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접견, 서로 만나는 거야. 교통, 서로 뭐 만나서 뭐 같은 맥락이겠죠? 진료, 그죠? 진료. 어디 아프다 그랬을 때, 그죠? 예,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조문을 제가 타이프를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제34조를 여러분 제가 소개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형사소송법 조문 한번 들춰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기흥찰이 되겠다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은 한 번은 읽어봐야 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떤 애들 형사소송법 공부했다고 하더라고. 조만간 제가 이 법전을 갖다가 하나 출판을 할 건데요. 형법과 형사소송법 관련된 거,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전을 하나 만들 건데, 그거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 놓으세요. 제가 많이 만들지는 못해. 왜 그러냐면은 비싸거든. 한번 책을 만들려면은. 그래서 신청 받아 놓으면은 제가 그거 한번 법전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 34조는요. 변호인도 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까지도, 그죠?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꼭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더라도 조만간 변호인 선임계를 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역시 변호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돼?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된다는 얘기죠. 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같은 범죄인인데 어떻게 된 거야?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자, 제가 다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형법 형사소송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속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야? 바로 검사의 공소제기죠. 그죠? 기소란 뭐야? 기소. 그죠? 피의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그죠? 피고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야? 검사의 공소제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고인도 되지만은 피의자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접견 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만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서류나 물건 같은 거 수수할 수 있다는 거야. 물건 같은 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피의자가 무슨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혈압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럼 약 같은 거 집에서 좀 가져와 갖고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류나 물건 수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그죠? 의사로 하여금 자 여기 나와 있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이 피의자가 그죠? 피의자가 어디가 아프다 그랬어요. 아프다 그래 갖고 당시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정보원이었었죠.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의사한테 의사한테 의료 진료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경우에 저기 하지 않다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 응? 되셨나? 형사소송법 제34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 교통, 진료.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어.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와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 형사소송법만 아니라 두 번 규정하고 있는데 자, 하나는 뭐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그 권리를 지우거나 없앨 수 없도록 아예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헌법 제12조 제4항에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접견 교통권을 아예 못을 박아놨다고. 그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의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헌법에도 존재하고 형사소송법에도 존재하는 거는 거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야? 상위법에서도 한번 규정하고 그 하위에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보장한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접견 교통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법령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든지 법원의 처분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법이야. 법령, 법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 근데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법에서 뭐 땀시 이걸 제한하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수사기관이 갑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구금했답니다. 이거 문제됐죠? 그죠?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에 구금을 해야지 왜 엉뚱한 데다 가둬놓고 지랄이야. 그죠? 이거 문제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 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그 구금 장소에 구금을 해야 돼요. 엉뚱한 데다 구속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갖고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영등포 구치소에 만약에 수감을 해놨는데 수감하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구금 장소에 너무 인원이 많아서 꽉 찼어. 구속영장에는 적혀있기로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거기 적혀있기로는 영등포 구치소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갑자기 다른 구치소로 또 이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속영장에 또 그걸 바꿔놔야 돼. 새로운 구속영장을 받아서 다시 구금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기재되어 있는 그 장소에 구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구금하게 되면은 그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합니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위법합니다. 갔는데 거기 구금 시설이 너무 꽉 차갖고 다른 데다가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에 나와 있지도 않는 갑자기 의정부 구치소에 옮긴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봅시다. 3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히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 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 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죠?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인 가다가 뭐냐면은 임의동행 형식이건 뭐 피의 내사자건 다 필요 없어.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 어쨌든 그죠? 잡혀가게 되면은 잡혀가건 임의동행이건 전부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틀린 거야. 그죠? 그래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뭐 임의동행 형식이든 아니면 체포영장에 의한 것이건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건 또 그 사람이 설사 입건도 되지 않은 피내사자의 형식이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머릿속에 담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경찰서에 누가 됐던 잡혀가게 되거나 임의동행 형식이거나 경찰서에 가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죠? 기본 가다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자고. 4번에 보시면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변호인 선임계를 낸 이 변호인만 바로 접견 교통권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야.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접견 교통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경찰 수사기관에 잡혀가거나 임의동행 형식이든 아니면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경찰 관서, 검찰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잡혀가게 되거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따라가던 전부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견 교통권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접견 교통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또 어디서 보장해? 형사소송법에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되셨나? 자, 오늘 공부한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그죠? 자, 이 접견교통권 나왔는데, 이 접견교통권 여기다 타이프 쳐볼까? 어디서, 근거가 뭐야? 접견교통권은 일단 헌법에서도 나온다는 거. 헌법 제-몇 조?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뭐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형소법에도 규정하고 있어. 형소법 제34조에서도 또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 접견교통권을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 예? 자, 다시 한번 이 접견교통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뭐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어. 법령에 의해서. 근데 제한하는 법령은 없어, 현재까지는. 예. 그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원금도 내시고 하신 분들 고맙고요. 또 이렇게 주말인데도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찰 되고 나면은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 경찰 됐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언제냐면은 나는 여기 해양경찰이라서 경찰 종합학교 당시 부평에 있었거든요. 제복을 나눠주는데 제복을 딱 입으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 그때. 예? 그 고생한 것이 그냥 한 방에 씻어지더라고. 경찰 제복 딱 입으니까 교육 받을 때. 어쨌든 여러분 좀만 참으면 제복 딱 입고 그죠? 교육도 받고 좋아요. 그리고 또 가면 또 남자분들은 그 여경들 예쁜 여경들 많어.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어. 가면은 여경들이 또 이렇게 또 썸씽도 생기고 하니까 어쨌든 공부하는 데만 주력해. 열심히 공부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매우 고맙고 땡큐 합니다. 예, 마칠게요.